이 영상은 성대신문 1715 인물면의 주인공 유튜버 자취남 정성권 씨의 인터뷰를 뉴미디어부가 동행하며 시작되었습니다. 정성권 씨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는 자취를 하는 많은 대학생에게 자취의 새로운 의미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럼 바로 자취남 인물면을 작성한 허혜련 기자부터 만나볼까요? 제가 현재 자취를 하고 있다 보니 자취남님의 채널을 구독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영상을 보면서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본인의 공간을 꾸려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혼자 자취를 하다 보면 분명 혼자만의 공간에 갇히게 되는 순간이 분명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 자취남님의 영상을 통해 뭔가 위로를 받기도 하고 그것을 매개로 다른 사람들과 소통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학보사의 주요 독자인 20대 학우들에게 자취남님의 이야기를 통해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본인의 삶을 꾸려나갈 수 있다는 것을 꼭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번 기사를 기획하게 됐습니다. 많은 이들이 자취를 처음 시작하는 나이 20대. 우리 학교 주변에도 빽빽이 들어찬 대학생들의 원룸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20대 대학생에게 자취란 어떤 의미일까요? 잠깐 머물다 가는 공간? 혹은 원거리 통학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안일까요? 그러나 자취남 정성권 씨는 자취에 대한 신선한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정성권 씨뿐만 아니라 2명의 자취생을 만나 자취에 대한 여러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남의 집 돌아다니면서 서랍 열고 다니고 있는 정성권이라고 합니다. 유튜브라는 동영상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자취남이라는 채널과 유부남이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아마 지금은 자취남에는 한 2만 명, 3만 명 정도 되고 유부남은 한 13만 명의 구독자분을 모시고 있는 그런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취 3년차 23살 박서한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취 2년차 22살 김서영입니다. 우선 그들에게 자취를 할 때 가장 어려웠던 점에 대해 물었습니다. 처음 자취했던 거는 한 6년 전인 것 같아요. 6년 전에 이제 회사를 취업한 다음에 근데 생각보다 되게 어린아이가 된 느낌이었어요. 왜냐면은 아무도 그런 걸 알려주는 사람은 없었거든요. 마치 경제를 아무도 안 알려주듯이 학교에서는 이제 모르니까 세상에 내던져진 느낌인 거죠. 나는 좀 안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제가 가스비를 직접 수동으로 내야 하는 건지 몰랐어요. 그리고 우편함으로 매달 고지서가 날라오는지도 몰랐어서 초반에는 3달 정도 가스비를 못 내서 가스비가 끊긴다는 메시지를 받은 적도 있어요. 살다 보니까 바디워시도 금방 다 쓰고 충전할 돼지코도 부족해서 멀티탭도 사야 하고 등등 살면서 필요한 것들이 참 많더라고요. 자취하기 전에는 생활용품이 다 떨어지는지도 몰랐고 보통 부모님께서 미리 다 사주시니까 당연하게 계속 써왔었는데 자취를 하고 제가 쓰는 거랑 그걸 또 채우는 걸 동시에 하니까 엄청 바쁘더라고요. 필사적이 되거든요. 사람이 어제는 먹고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막 이럴 확률이 높아져요. 뭔가 저도 생각해보니까 부모님이랑 같이 살 때는 조금 멀긴 했지만 어쨌든 부모님이 밥 다 해주고 식비도 안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냥 괜찮았거든요. 근데 내가 혼자 나와서 사니까 내가 이것도 벌어가고 이것도 사야 되고 저것도 사야 되니까 이것저것 다 해보게 되는. 그들이 말한 자취할 때 가장 힘든 점은 전에 몰랐던 세상을 이젠 홀로 헤쳐나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이는 또 다른 면에서 몰랐던 나를 알아가게 만듭니다. 예전에는 뭐든 부모님이 해주시니까 몰랐었는데 저는 상당히 귀차니즘이더라고요. 샴푸든 세제든 쓸 때는 모르겠는데 나중에 씻어서 버릴 때 말이에요. 너무 귀찮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고체형 치약이나 세제를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양 조절 못한 저한테는 딱이더라고요. 촬영 메일 이제 보내주시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단 한 번도 이렇게 해서 보내달라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의 이제 공통적인 말이 저희 집은 찍을 게 없는데 저희 집은 볼 게 없는데 그 말씀을 해주시는 분이 진짜 많아요. 그 분이 의자를 3개 갖다 놓은 이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런 거를 재미없어 하시는 분들도 있죠, 당연히. 이제 그러니까 뭐 컨텐츠 그거랑은 별개로 아무것도 특별하지 않은 집은 없어요, 진짜로. 이것저것 필요한 것들을 사고 집에 배치하는 과정들이 자취하면서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어떤 배치를 좋아하고 어떤 동선이 제일 편한지를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만약 엄마랑 같이 살았다면 침대 옆에 뒀다가 자면서 선반 위에 있는 물건들 다 떨어뜨린다고 절대 이렇게 못 두게 했겠죠. 근데 저는 이 방식이 편하고 좋아요. 이 자취라는 1인 가구라는 게 저는 되게 독특하다고 생각하는 게, 제가 유부남이라는 채널 운영하고 있잖아요. 뭐가 제일 다르냐면은 2인 이상 살 때부터는 협의라는 거를 해요. 예를 들어서 뭐 같이 살게 됐어요. 저는 뭐 이걸 검은색 놓고 싶어요. 근데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흰색이 놓고 싶어. 근데 내가 검은색이 놓고 싶다고 강력하게 얘기해서 내가 내 돈 내서 해도 어쨌든 눈치는 봐요. 그러니까 이런 게 내가 10개를 좋은 걸 해도 하나는 내가 져줘야지라고 해서 내가 완원하는 게 들어올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내가 혼자 살면은 뭘 해도 상관이 없어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무드등 하나 딱 켜놓고 화장을 하면 피부가 더 좋아 보여서 외출할 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무드등을 켜고 거울을 들고 화장을 바로 할 수 있는 저의 최적의 배치를 해놨죠. 자취는 단순히 혼자 생계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고 편안해하는 것, 그리고 추구하는 것을 알게 되는 과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사람에게 자취란 무엇인지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저는 자취남이라는 채널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혼자 사는 거를 굉장히 강력하게 추천해요. 그러니까 나를 온전히 알 수 있는 시간은 자취할 때밖에 없어요. 진짜로. 혼자 살지 않고서는 절대 해볼 수 없는 것들을 직접 해보면서 제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도 알게 되고 실제로 그 문제를 해결하면서는 제 스스로 자신감도 얻게 되는 것 같아요. 직접 제가 필요한 것들을 사고 원하는 것들을 얻는 과정에서 진정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혹은 나한테 편한 게 뭔지를 스스로 파악하게 되는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진짜 나랑 친해지는 기분이 들기도 해요. 하루의 시작과 끝을 함께하는 공간. 당신이 머무르는 그곳을 나를 찾는 여정길로 만들어가 보는 건 어떨까요?